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미관계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미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이 원했던 그 정책적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좀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의 요구가 아주 굉장히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제출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한국 대기업들이 또 대미 투자를 더 강화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한미 군사훈련도 확대하겠다고 했고, 한미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 공동성명 발표한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도 추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실질적인 전투 무기 지원까지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동안 미국이 못했던 거, 또 하고자 했던 그런 정책적 행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우선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치권, 언론, 행정부 입장, 태도, 평가 이런 건 어떤 것 같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은 움직일 거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어느 정도냐면은 대한민국의 위치가 미국의 주 하나에 비교할 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51개 주가 미국에 있는데 51번째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한 주의 입장으로 내려왔달까, 주권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기에 상당한 위상을 손실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 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면은 미국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각 주는 그래도 제한됐지만은 군사가 있습니다. 군대도 있고 주지사가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위도 없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보다도 격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권 국가로서의 국제사회에서 재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비교하시기에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비교를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금 정부는 미국이 봐서 걸림돌이 하나도 안 됩니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 중국을 생각하면서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문 정권은 좀 거북했어요. 왜냐하면은 북과 자기들대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미국의 허락 없이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워싱턴에서 오케이 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방으로서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 전부터 미국 입장에서는 보수 정권 탄생을 바랬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 지원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정권 시기에 미국이 뭘 다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대중국 포위 전략이 어쨌든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이 군사적으로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북쪽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 미국에서 무기도 갖다 놓고 훈련도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할 수 있는 훈련도 이 다음에 시킬 거예요. 8월에 종합훈련을 하는데 그걸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볼 때. 그래서 그걸 또 권장시키기 위해서도 이번에 극동 여행하는데 한국부터 먼저 날아가 가지고 한국에서 회의를 다 하고 일본에 가는 것도 한국을 지금 정권을 기쁘게 해주려고 더 좋은 협력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 관계의 동맹을 미국은 굉장히 원하는데 그게 일본도 원하고 미국도 원하는데 대한민국 문 대통령 때 원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 정부는 윤 정부는 틀림없이 앞장서서 한미일 동맹을 추진할 거예요. 그게 국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게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 우선 한미일 3국 동맹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윤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이익에 너무 쫓아간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전략을 실현하는 그 행보에 발을 맞춰 갈 것이다 이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 그리고 주권 문제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윤 정권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얘기하기 전에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안 맞을 수가 많습니다. 대북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 군사적인 마찰을 용납할 수 없고 또 추구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북한을 이걸 군사적으로 우리가 조금 하면은 미군이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제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선제 공격 얘기까지 나올 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그 군사 충돌이 남북 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윤 정부를 북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책을 하라고 권유하고 또 노력할 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 독자적인 행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북에 대해서 북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걸 이걸 잘 따져보지도 못하고 정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은 북을 무슨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 이런 간단한 생각으로 대북 통일 정책을 군사 정책을 시행하다가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남쪽이 먼저 군사적인 마찰을 주도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은 또 남쪽은 그렇게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대북 정책이 갈팡질팡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전적으로 나왔다가 또 친선적으로 부드럽게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미국 눈치를 보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온 세계를 다 생각해야 되는 우크라이나, 나토, 중국, 동남아 이게 전부 다 생각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판도가 훨씬 넓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머리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지 정확하게 진단 못하고 따라서 정책에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상황이 틀림없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집무실 이전하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 문제하고 연결된 걸 딱 보면서 그동안 미국의 수건 사업을 지금 윤석열 정부 다 해결해주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 퍼주기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요 관계 한미 관계가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다 최대한 뽑아가는 그런 요 정권 집권 기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화 네. 문제라든가 국익 문제라든가 그리고 한미 관계의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미국 일변도로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국민은 대한민국 현 정부, 윤 정부에서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또 틀림없이 안보권을 이양받는다든가 이런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정부한테서 남북 관계나 외교 관계에서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명색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나오지 않을 거고 행위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만큼 성숙이 됐습니다. 누가 성숙됐냐? 보통 국민들이 성숙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 국민들이 정부 밖에서 더구나 대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 민간적인 조직이나 이런 차원에서 통일운동이, 평화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통일TV가 지금 곧 아마 망령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만 보더라도 통일TV 같은 것을 민간 차원에서 이용을 많이 해서 그걸 국가에 압력을 주는 그런 민간 주도의 통일정책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기대할 것은 없고 요구해도 정부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겁니다. 저는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 그리고 주권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촛불 항쟁 같은 것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출범 전부터 기대가 없긴 했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이제 그 조성되는 환경 자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선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고 우리 국민들이 미니 직접적인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여론을 조성시키는 게 시급합니다. 국제 여론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돼야지 바람직하다. 지역 사회나 또 한반도나 국제 사회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국제 여론이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개인들, 사회 집단 이런 데서 노력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 밖의 사람들이 정부와 세계 여론을 움직이는데 경쟁을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람직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해서 좌절되지 말고 바람직한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와 말하자면 건전한 의미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하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정부가 승산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하시네요. 정부와 지금 우리 민간이 국제 여론 차원에서는 경쟁하는 체제로 그렇게 구도가 형성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한반도 문제가 온 세계 여론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핵 문제가 그게 큰 역할을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혹은 남북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무슨 통일운동을 한다, 통일운동을 위한 행사를 한다 하면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국제 여론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개인이나 학자들이나 종교단체나 모든 정부 밖의 조직들이 움직여줘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로 기결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관점과 방법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미국의 전략을 좀 봤고요.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또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